가족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가족탐과 함께 하시죠. 늘 곁에 있어서 고마움도 소중함도 모르고 지나쳤던 가족. 하지만 오늘만큼은 속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네. 1년 12달 중에 결혼식이 가장 많이 치러지는 달이 5월이 아니라 10월이래요. 정말 저도 최근에 결혼식에 다녀오고 그랬는데 하객으로 결혼식 때 왜 그런 얘기 하시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그다음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해서 위기에 봉착하는 부부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혼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 부부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시기 위해서 신영철 박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심진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티벗 아침마당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온 부부들, 가족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분들에게 격려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셔도 좋고요. 여러분 댁에서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5분 추첨해서 나중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화점 상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가족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이 아주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소개 좀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노미라의 남편 김용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남편 김용기의 아내 되는 노미라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표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근데 좀 와. 가까이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용기 교수님은 소아마비로 이제 지체장애 2급이신데요. 이 장애를 딛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지금 강단에 선 위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유, 그러게요. 부인을 독일 유학 시절에 만나신 예, 거죠? 아니, 유학 시절 아니죠. 독일에서 만난 게 아니라 네. 한국에서. 저희 누나가 소개해서 중매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예. 안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 그 전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누나가 꼭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제 아내를 만나고 23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2개월 23일 3일도 아니고 예, 23일 만에요? 그래서 같이 유학을 가신 예, 다시 예. 유학을 이제 그렇죠. 가신 예, 예. 분께서 그래서 이제 가셨어요. 저는 노미라 먼저 씨도 가 있었고요. 예. 네. 나중에 따라가서 독일에서 이제 성악 공부를 네, 유학을 그렇습니다. 하셨다고요. 네. 23일 만에 이 남자의 어디가 그렇게 나를 끌어당겼나요? 콩깍지가 싫었죠.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정답입니다. 딱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만 그때. 8개월 만에 결혼해서 빨리 한 건 줄 알았더니 아하, 8개월. 거기에 비할 게 아니 23일은 정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콩깍지였던 거예요? 그냥 저희 남편이 그냥 첫 번째 딱 봤을 때 인상이 엄청 좋으셨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제가 같지 아니하는 그 진취적이고 뭐든지 지금 하면 된다. 그냥 된다. 예. 이런 게 굉장히 강하셔서 예. 저 남자에게 나 맡겨도 되겠다. 예. 하면 된다 좋죠. 근데 요새는 해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네. 엄청 힘들었죠. 네. 23일 만에 결혼 결정을 내려 결혼을 하셨는데 네. 23일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또 달라지던가요? 저희 남편이 엄청 혈기와 고집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죠. 네. 언제부터 이렇게 힘드셨어요? 사실은 뭐 결혼 23일은 연애니까 전혀 그게 이제 안 드러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오. 이제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워낙 혈기가 많으셨는데 예. 그거 참느라고 제가 엄청 고통스러웠었는데 예. 세상에 결혼을 딱 했더니 우리 남편이 저희 아버지보다 더 혈기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죠. 그러니까 뭘 피하려다 뭘 만났다 뭐 이런 격이었네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근데 울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 아하. 심각하게. 또 이래서 정신병자가 되는구나. 뭐 이혼이라는 건 뭐 너무나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혼하자 이런 말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는 정말 나중에 되니까 남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도 없으니까 예. 그냥 내가 죽자.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아니 김 교수님 이렇게 서운해 보이시는데 그렇죠. 왜- 서운해 보이죠. 남들이 다 그래요. 네. 근데 왜 부인이 그 정도로 네네. 고통을 제가 받으시도록? 저는 몰랐어요. 저는 어렵게 결혼했고 예. 제 아내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예. 어느 날 제 아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계속 힘들다고 그랬는데 예, 예. 못 들으신 거죠. 안 들리신 거죠. 귀는 있으되 닫혀 있었군요, 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아, 세상에. 본인의 문제는 전혀 못 느끼셨던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어떻게 옛날에 행동을 그랬죠. 하고 있다. 아, 예.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큰 문제였구나 나에게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아내한테 가장 미안한 게 제 아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다 하는 차단. 것들. 왜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의처증에 경계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성악을 하잖아요. 네네. 성악을 하는데 뭐 가서 그 어떤 남자 성악가하고 같이 연습한다. 듀엣 뭐 이런 거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냐고. 일인데. 예. 그럼 저더러 윤인구 아나운서랑 방송하지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네, 본인도 그렇죠.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면서도 그러면 그게 아니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몰랐죠. 그때는 그냥 당연히 싫은 거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아내였고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혈기를 부렸던 아유, 그러셨군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 아이고. 교수님이시면 예. 대학에서 학생들도 다 볼 텐데 이런 얘기 막 하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이미 뭐 우리 학생들도 알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오늘 이제 이미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나의 모습을 너희들 한번 보라고 어저께 강의할 때도 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정말 용기를 내주셨어요. 예, 이 성함 예. 그대로. 그리고 근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다는 거는 예. 이제는 다, 그 위기를 예, 극복하시고 이혼하시겠다는 생각은 사라지신 거. 지금은 뭐 너무 말할 수 없이 우리 남편이 제 남편인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네. 아니 저 신 박사님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23일째 결혼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나쁜 모습 보여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 깜빡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선언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난 진짜 좀 이따 궁금한 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교수님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얘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아이를 6이나 두셨네요. 아니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섯 명의 아이들이 성별이 6명. 예. 6명. 위로 남자아이 2명이고요. 예. 밑으로 딸 4이 있어요. 2남 4녀. 네.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두셨어요? 제가 엄청나게 저 또한 우리 남편도 문제지만 저도 엄청나게 이제 연세대학교 나왔잖아요. 베를린 음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엘리트 의식. 네. 그런 나를 부수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여자인지 또 자녀를 통해서 엄청나게 배우고 자녀를 통해서 고통스럽고 남편을 통해서 고통하였고 또 시어머니 제가 17년 모시고 살았거든요. 시어머니 속에서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면서 예. 이제 제가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예,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오늘 그럼 자제분들 중에 누구 오셨습니까? 3, 4, 5, 6 딸들만 왔어요. 예. 불러주세요. 네, 우리 딸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와. 예뻐요. 환해졌습니다. 셋째 딸부터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김여림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넷째. 안녕하세요. 저는 넷째 김예림입니다. 아이고 다섯째.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째 김누림입니다. 네. 막내. 안녕하세요. 저는 여섯째 김우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마 근데 왜 오늘 오빠들 두 오빠는 왜 안 왔어요? 첫째 오빠는 시험 보고 둘째 오빠는 멀리 있어서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거. 지금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라 네, 아마 그렇습니다. 아드님 두 분은 오지 못하셨나 봐요. 우리 셋째 따님 사실은 엄마 아빠가 힘드셨던 거 셋째 따님은 아셨죠? 네. 몇 살 때쯤 이후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어요? 내가 느끼기에. 저도 막 집에 있기가 너무 싫고 그냥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꼈고 그냥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던 초등학생?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 지금은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은 엄마 아빠가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엄마 아빠께서 너무나 바뀌셨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군요. 예림이는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은? 네, 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해결이 다 됐어요. 아, 다행입니다. 누리미는 아빠가 요즘도 이렇게 화를 내세요? 조금요. 제가 동생이랑 좀 네. 싸울 때 화내세요. 야, 지금 보기에는 둘이 싸울 일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만? 둘 다 때문에. 아, 우리미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고 네. 너 때문에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셋째 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지 네. 따님네 눈으로 봐도 정말 달라졌다고 하는데 자리에 모시고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 주세요. 네. 심진아 씨, 딸들만 보면 참 예쁜데 마음고생들을 서로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온 아니, 가족이. 저는 딸들 얼굴 보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네.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딸들. 아우 너무 이쁘네요. 그러게요. 네. 예, 딸 많은 집이 뭐 진짜 부잣집이죠. 뭐. 그러니까요. 요새 같은 때는. 오늘 이 그 가족을 모시고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신 박사님?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사실은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죠. 숨겨야 정상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묻지도 않는데 제가 뭐 의처증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이 자리가 뭔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정말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행복해졌어요. 이것을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회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네. 두 분이 여기서 선언하게 되면은 행복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럼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마 예. 그런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괜찮으신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부딪히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보여주세요. 위기의 부부, 의처증과 분노로 밤을 새는 남편. 그러니까 저희가 언뜻 얘기 들어봤지만 김영규 교수님 진짜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네.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디 나가면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날까? 아니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가까워지면 어떨까? 이제 이런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저 안에 이제 가득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제 아내가 어디 가면 이제 그 가지 말라고를 직접적으로 못하고 당신 내일 강의 준비 잘했어? 아이들 학교 갈 준비는 잘했어? 다 해놨어? 이런 부수적인 것으로 이제 꼬리를 잡아서 묶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말을 조금 잘하거든요. 논리적으로 묶어서 가능하면 제 아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또 제 아내는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또 그런 분노를 터뜨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부인께서는 성할 것처럼 웃으시대요. 지금은 웃으시지만 그때는 한 번 다투기 시작하면 밤을 꼬박 새면서 저희 남편의 스타일은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늘 잘못했다고 이제 여기니까 분노가 나죠. 또 저도 또 사실은 이제 약간은 덜렁이어서 뭐 애들 우유병 놓고 오고 뭐 악보 놓고 오고 그럼 다시 또 여보 잘못해서 미안해 이제 남편 워낙 좀 무서우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남편이 이제 혈기가 워낙 많으시니까 혈기를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이 이제 많이 상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안 하게 되면 남편이 이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밤을 새워서 남편이 그 본인의 그 성에 찰 때까지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정말 무릎 꿇고 빌어도 본인의 성이 안 차면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뭐 4, 5시에 이제 성이 새벽 차십니다. 4, 5시? 네, 어떨 때는 보통은 3시까지는 이제 기본이고요. 이러시다가 이제 성이 차신다 이러면은
기도하자 그래요, 저한테. 저는 그게 마무리를 꼭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어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끝나니까. 제가 그러면 기도를 막 하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요. 그러고 나면 남편이 이제 코를 더러렁 걸고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불을 입안에다 물고 막 억울해서 너무나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게 그러면 얼마 동안이나 결혼하고. 그런 그게 제가 제 고통이 12년까지였었습니다. 결혼 후 12년까지. 12년까지 많이. 아유, 그렇군요. 근데 네네. 심진아 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서로 진짜 공부를 할 만큼 하신 분들인데, 그죠? 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예. 말씀하시니까 아버님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서로 인자하게. 이성적으로 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안 통했나요? 저는 말을 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에게 여보, 내가 분노가 심하니까 내가 화나면 조금만 참아줘. 그런데 제 아내는 정말 그걸 10여 년 동안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잘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 새벽 4시, 5시까지 우리는 저는 대화를 하는데 대놓고 화내를 내지만 아, 대화가 대놓고 네, 화를 네, 내는군요. 아, 예, 예. 저는 대놓고 화를 내는데 그러면서 저 마음은 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풀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네요. 이게 부부간의 소통이 이럴 수가 있네요, 교수님. 그죠? 남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제를 알지만 부정하는 거죠. 그 우리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디나이얼, 부정이라 부인한다고 그럽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걸 이제 드러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부정하는. 둘째는 되게 남자들이 좀 둔감합니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좋은 줄 압니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남성들의 심리가 되죠. 아마 아내가 남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 것을 순종하고 좋은 것이라고 아마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럴 때마다 노미라 씨는 사실 친정아버지 생각이 그렇게 났다면서요. 아니, 그렇죠. 제가 아버지가 너무 혈기가 많으신 분이셨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정말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괴롭히시니까. 네, 우리 아버지 정말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지르셨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도 너무 없으셨고, 너무 아버지가 이기적이셨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 속에서 이제 결혼해서 정말 그 남자의 상이, 예, 나 나름대로 어떤 백마탄 왕자를 그리잖아요. 그러는데,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위에 우리 남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하고 남편이 혈기 부릴 때의 상처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엄청 더 억울하고 더 서글프고 이제 내가 평생토록 이제 정말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내 죽을 때까지 이런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아니 그런데, 근데 예. 연애할 때 물론 짧긴 했지만은 네, 예.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였던 거예요. 23일이라니까. 네, 23일. 그때야 뭘 못하겠어요, 우리 남편. 그렇죠. 하늘에 별도 따다주는 때죠. 진짜 많이 만나봤자 23번. 그래, 진짜 열심히 만나봤어요. 23번이야 못 참겠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남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노가 많고 네네. 약간 의처의 증세도 그때는 있어서 산후조리도 친정 가서 못하게 하셨어요. 네. 왜요? 산후조리는 친정 가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지금이야 산후조리원이 있지만. 그때는 제가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을 전해야 아이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여기 전문가 계시지만 정신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 이제 아내가 친정 가면 저는 청주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청주에서 같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사실은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집에서 같이 하자라고 제 아내를 설득했죠. 근데 사실 노미라 씨 위에 애들이 줄줄이라 산후조리를 할 수가 없는 할 수 상황이었다면서요. 없죠. 7살, 5살, 3살인데. 네. 또 저희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셔가지고 한 달 내내 백김치하고 미역국만 먹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 조그만한 방에서 거실도 나오면 안 됐거든요. 예.
옛날식의 산후조리여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친정 가서 한 번만 낳고 싶은데 제가 2달 빌었거든요 남편한테 나 좀 가서 낳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저를 항상 아빠의 시야에 제가 있어야지 이렇게 편안함을 남편이 느끼시는. 보이는 곳에. 네, 그랬던 거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거 못 느끼니까 이게 족쇄고 너무 그냥 괴로운 거죠. 나는 정말 억울해. 내가 장애인하고 결혼해 줬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죠. 내 마음속에. 마음속에 약간 미움과 네, 예. 네, 그런 게 이제 많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김 교수님에게는 내 눈앞에서 모든 가족 부인서부터 아이들이 통제가 돼야지만 그렇죠. 이게 행복한 편안함을 가정이고 느끼죠.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느끼시는 저 안에는 그게 이제 강하게 있어서 네. 모든 저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움직여져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어 오셨는데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12년 만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년 만에. 제 아내가 갑자기 여기 아버지 학교 아시죠? 아버지 학교 한번 가보래요. 들어왔는데 아버지 학교가 청주에서 열리는데 내가 무슨 아버지 학교 가냐고 내가 강의를 해야지. 우리 집처럼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신호가 행복하다고 왔군요. 여기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불행하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사실은- 무식했습니다. 제가. 예. 근데 사실은 자녀들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여기 나오지 못한 큰아들, 작은아들이 제일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예. 다 겪었으니까. 예. 그 다음으로 셋째 딸, 여림 씨. 네. 이제 기억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아빠가 한 번 화를 내면 어느 정도셨어요? 저희를 다 소환을 해요. 저희 오빠 2명하고 저를 다 소환을 해가지고 잘못한 거를 말하라고 해요. 꼭 손 들고 서 있는 다음에 니네가 생각 날 때까지 저희를 진짜 많이 군대도 맞기도 아니고. 하고, 네. 그다음 진짜 너무 억울한데 끄집어내야 돼요. 꼭 그걸 아빠가 들어야지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아빠가 너무 소리를 또 많이 지르시고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는 진짜 그냥 잘못한 게 없는데도 진짜 그냥 형제들이 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짜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아빠한테 빌어야지 끝나고 한 3시간 정도 늘 이렇게 늘 손 들고 서 있고 맞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손 들고 서 있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그러면 어렸을 때라 좀 아빠께는 죄송하지만 아빠를 속으로 미워했겠네요. 힘드니까 내가. 엄청 미워했던 기억이 나요. 아빠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아빠 오기 전에 잠들기도 하고 막 아빠랑 마주치면 아빠가 또 뭐라 할까봐 뭔가 꼬투리 잡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이 학교에서도 힘들었네요. 강의하시느라 힘드셨는데 왜 집에까지 오셔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계속 하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제 남자는 무식가에 사는데 단순 무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서 말 잘 듣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도 내 아내도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교수지만 집에서도 교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거죠. 교수님이 학교에서야 학점 때문에 말 잘 듣지 말고 집에서야. 근데 그러셨군요.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동안 그렇다면 엄마는 어땠는지 이번에 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무심한 엄마, 뜻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 무심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주 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이 없으신 분이셨고 또 저희 엄마는 살기에 너무 바쁘셨고 옛날에 다 이제 어렵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엄마들이 엄마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이러면 이놈이 집에 이렇게부터 말했지 뭐 우리 딸 이게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아버지의 이기적인 거, 우리 엄마가 그 아이들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내가 밖에서 어떤 나의 자아 성취 욕구가 엄청 강해서 밖에서 하는 것에 가치성을 두었지 안에서는 그냥 원래 습관대로 우리 아버지가 가졌던 그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다만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저는 잘 참는 거, 우리 엄마가 잘 참으셨고 나는 잘 참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참는 것만 잘했어요. 우리 남편이 화를 내도 잘 참는 거.
그랬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의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 나 만나서 정말 횡재했다. 우리 애들한테도 너희들 나 같은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지만 나는 사랑이라는 거는 눈꽃만도 주지 못하는 그런 내면을 가진 나 또한 상처받은 사랑이 없는 그런 엄마였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김 교수님 큰아드님 지금 여기에 이제 안 나왔지만 제일 방황이 심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였나요? 뭐 어렸을 때 제 아내가 또 얘기를 해야 더 실감 나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 이제 그 교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제 공부도 못했지만 또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엄마 아빠도 깨어진 가정이니까 아이가 이제 거짓말도 계속 이제 많이 하게 되고 키도 되게 제일 작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세울 게 없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돈 훔쳐다가 이렇게 막 아이들한테 막 뭐 사주고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너무 많이 훔치는 것 같아서 좀 가리키려고 그때 당시에 막 제가 경찰도 부르고 네 우리 아들이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전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 선생님 전화 오면 이렇게 어떤 엄마들은 기분이 좋은 엄마가 있지만 저는 덜커덩 하는 엄마였거든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그러면은 어머니 얘 좀 창밖에다 내다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뭐 선생님하고 뭐 선생님한테 엿 먹어라 뭐 하고서 뭐 어떻게 이제 막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판 싸울 정도의 그렇게 옛날 그때 당시에는 저런 새끼가 죄송합니다. 저런 새끼가 왜 내 뱃속에서 엄마 태어나가지고 입장에서. 막 이랬죠. 근데 결국은 내가 그렇게 이 아이를 보듬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계속 그렇게 삐뚤어졌었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 야. 큰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을 네. 보셨다는 거는 어떤 얘기? 이제 우리가 그 1362 엄청 고집쟁이에요. 6명 중에서 그렇게 부르시는군요. 1368번. 그게 제가 이제 여린이하고? 유전자라는 예.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1362 엄청 고집쟁이니까 인정합니까? 이제 뒤에 36 인정해요? 인정해요? 인정하는군요. 본인들도 알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빠를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를 몰랐을 때는 다 아빠 닮아서 그래. 다 저 집 식구 닮았어. 뭐 이렇게 제가 다 정죄하게 됐죠. 그 이제 큰 아들이 제일 이제 속을 많이 썩이고 미안해요. 셋째도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어느 날 셋째 딸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6살 때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왔어요. 저랑 이렇게 6살인데 저랑 이제 싸우고 있었을 때인데 막 뛰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와서는 엄마 나 죽었으면 좋겠지 이걸로 찔러 죽여 나 죽으면 좋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도 제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그래 내가 저런 년을 키워 그래 그러니 내가 뭐 정말 내가 미치고 환장하지 저 가슴만 두드렸지 저 아이가 저렇게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저 아이를 거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몰랐던 그런 엄마. 아니 6살 아이가 무슨 그만큼 심정으로- 거절을 많이 당한 여림 거죠. 여림요. 눈물이 나요. 미안해요. 아니. 6살 때인데 기억나죠? 아니 그렇게 어렴풋하게 기억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못 엄마 아빠는 과연 나를 사랑할까? 그냥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하셨는데 나한테? 그냥 아예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엄마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 없이 그냥 공부도 나 혼자 그냥 준비물 챙기는 것도 알림장 보는 것도 엄마는 한 번도 그런 거 보신 적도 없으세요. 그냥 학교 가는 것도 그냥 오빠들은 둘 다 잘했으니까 남자니까 준비물도 하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친구 거 빌리면 되지만 저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 필통도 예쁜 거 했으면 좋겠고 이러는데 엄마는 관심도 없고
그냥 오빠들이 쓰다 남은 거, 그냥 연필 같은 것도 그런 걸 쓰다 보니까 그냥 아 과연 엄마는 나한테 관심 있고 아빠는 나한테 관심 있나? 엄마 내 친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 그냥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힘들었다. 그러니까요. 같은 딸의 입장에서 예. 저는 학교 마치고 오면은 항상 하루 일과를 엄마하고 다 얘기하고 예. 그래서 지금도 너무 사이가 좋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클수록 느껴요. 그러게요. 진짜 속상한 거 맞아요. 근데 6살 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친구들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아빠 딸이니까 저도 아빠처럼 그냥 학교 가서는 제가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을. 그냥 제 아래 애들이 집에서 그렇게 있다는 거.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그걸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학교 가서도 아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거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지 조화가 돼. 막 이러면서 제가 또 반장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반장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서 막 선생님 다 이르고 이러면서 되게 애들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왕따 비슷하게 따돌리고 막 그랬겠는데요. 친구들이 네, 야 맞아요. 반장이랑 놀지 마 이랬겠는데요. 맞아요. 저는 막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내가 반장이니까 니네는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맞다고 그냥 계속 생각하고 그냥 그랬던 어린 여림이가 신 박사님 네.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픈 게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사실은 아들도 그렇고 여림 양도 그렇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관심이 없었다 그러는데요. 사고 칠 때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야 부모가 관심을 갖게, 그것이 비록 부정적이어도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큰 역할을 했는데 상처가 참 많았을 것 같은 게 부모님이 두 분 다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은 보니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싸워도 제가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혼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밤새 얘기하면 분명히 내 잘못이 되어 있거든요. 아, 정말 맞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독일에서 유학할 때도 독일 경찰하고도 싸워서 이겨요. 독일 경찰이 그 익스큐즈를 안 하면 서장한테까지 데리고 가요. 경찰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했다 그랬겠어요? 그냥 떡이 무서우니까 그냥 알았다고 맞아요. 이렇게. 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따지면은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내 잘못이 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확실히 떨어졌을 것 같고 상대가 아프겠다 이런 느낌은 못 가졌었던 것 같고 그렇죠. 어머니는 보니까 아마 도망 다니셨던 것 같아요. 아하, 이걸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렇죠. 없고 맞아요. 오직 밖에서 내가 성취하고 이걸로 도망을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죠. 두 분 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네.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어떻게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을까 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이제 차차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아 내가 이런 건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이런 건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우리 예림이부터 얘기해 볼까요? 예림이는? 저는 엄마가 이제 6명을 키우다 보니까 하도 어쩔 수 없이 절약도 많이 하시고 많이 전략도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그냥 밖에 나가면 돈도 막 잘 못 쓰겠고 막 애들한테 막 휴지 같은 것도 막 많이 쓰면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조금만 두 장만 써도 충분하다고 막 이런 소리 하고 좀 엄마 닮아서 6명이다 보니까 절약 정신이 좀 알뜰하네요. 그거 좋아요. 누리미는요? 저는 엄마 닮아서 좀 순종하는 거 잘해요. 얌전하군요. 그래요. 아유 지금도 아주 예뻐요. 네, 우리미는요? 전 고집이 완전 많이 세서 지금 봐서는 전혀 뭐 고집이 어디 있어요. 고집이 세요? 실제 본인이 저렇게 말할 정도로요, 막내가? 우리 딸의 고집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은 어렸을 때도 미안하단 말을 절대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게 죄송스럽지만 또 아빠 얘기를 거론하면 아빠가 12년 내내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미안하단 말을 못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막내딸이 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요거 좀 버려줄래?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누워서 왜 내가 해야 돼? 왜 날 시켜? 예. 우리 지금 이빨 닦아야 되는데 또 그때부터 누워서 울어요. 나 이빨 안 닦고 싶단 말이야. 내가 왜 이빨 닦아야 돼? 우리 이는 네 닦아야 되는 건데. 내 이빨 내가 썩는 건데 왜? 네, 이렇게 얘는 근데 또 울면
얘가 잠잘 때까지 울어요. 그러니까 울다가 지쳐야지 그치지. 그냥 절대. 그러니까 우리 마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조금만 요만큼만 톤이 높아져도 얘는 그때부터 다시 울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아이가 사실은 공포였죠. 어렸을 때. 아빠 딸 그러니까 맞네.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죠? 이거는 정말 그 유전자예요, 교수님? 타고나는 성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똑같이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 기질이라 그럽니다. 타고나는 성향이 있고 이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과 훈련 환경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막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투쟁을 해야 자기 걸 얻을 수 있거든요. 나름의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세 번째 고집 때는 제가 반응을 내 원래 식대로 내가 원래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나의 성격대로 내가 반응을 했다면 여섯째 아이 때는 제가 정말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거. 그래서 열매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 이게 아니 김 교수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말씀하세요. 저 닮아서 그러죠. 왜냐면 제가 아이들을 혼낼 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때인가 우리 아이들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아이들 속에서 아이들 소꿉장난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역할하는 애들이 꼭 보면 야, 아빠처럼 너 소리 잘못해서 손대. 그래 손 대는 모습을 아빠 역할하는 아이들이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목소리는 톤은 더 높아지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저한테는 무서워서 소리를 못 지르는데 자기네들끼리 아니면 엄마한테 아니면 할머니한테는 그냥 저하고 똑같이 분노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너 왜 화내고 너 이렇게 그렇게 할머니한테 버릇없이 그러냐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저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그런 영향력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의 위기는 자녀들의 위기로까지 연결이 맞습니다. 됐는데 그럴 때 사실 속마음들은 어떠셨는지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의 속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기의 부부 남편의 속마음. 사람들에게 거부당할까 두렵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 제가 12년 동안은 이제 이런 것이 몰라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무식해서 그냥 이렇게 제 아내에게 하던 대로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관계 속에서 제 아내가 이제 먼저 저에게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원인을 한번 찾게 되는데요. 그 제 아내를 어디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랑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상처, 불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저 장애인 저를 아들을 왕복 5km 통학거리를 6년 개근시켜 주셨던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형은 장손 큰형은 저 광나루에 수영하다가 익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상처가 많으셨군요. 그렇죠. 그런 누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날 떠나는 것.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작용이 돼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 아내가 독일에서 자전거를 타고 좀 학교 간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가시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자전거 절대 안 된다고 무섭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제 아내에게 자전거도 사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이런 사랑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상처가 저를 움직이고 저는 그건 모르죠. 12년 동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저의 행동 속에서 나오는 이 행동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제 아내가 동기부여를 하면 당신이 그것 때문에 잘못했잖아. 사실은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두려움과 상처예요. 근데 부인께서는 남편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게 이제 유형의 장애잖아요. 유형이 보여지는 장애.
그러니까 보여지는 장애 때문에 제가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네. 물론 불편한 건 너무 많죠. 비가 와도 제가 우산 이렇게 들고 제가 무거운 거 다 들어야 되고 뭐 정말 어디 나갔다가 오면은 애들 자고 있으면 애들 뭐 다 제가 이렇게 안아다가 해야 되고 뭐 사실은 불편한 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 불편함 때문에 제가 이혼하고 싶고 저 남자 미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무형의 장애, 예, 이 속안에 마음속 내면에,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물론 뭐 그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론 원가족에서부터 온 여러 가지들이 또 도합해서이겠지만 그런 내면의 장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예전 같은 경우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때는 아빠를 어렸을 때 창피해했거든요. 그거는 곧 아빠가 장애를 창피해했었는데 장애를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창피했던 거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보면은 지금은 우리 아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멀쩡하신 남편 두고 또 멀쩡하신 아내 두고 사시지만 다 사실은 우리가 무형의 장애인으로 마음속에 다 있죠. 병든 살고 부분이. 있는데 무형의 장애가 어떤 것이 내가 어떤 무형의 장애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치료가 되어지고 또 그것의 행동을 바꿔서 중요하죠. 제가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러니까 저의 무형의 장애를 먼저 깨닫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아유, 두 분이 아주 절절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두 번째 네. 남편의 속마음 보겠습니다. 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으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예. 거겠죠.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가 같이 계셨기 때문에 저를 놀리질 못해요. 그런데 지팡이를 짚고 하면 병신이라고 놀리고 쩔뚝발이라고 놀리고. 그때는 참 나빴어요. 예, 그리고 모르고 동네 그랬지만. 아줌마들은 보면서 땀 흘리면서 학교 가는데 참 안 됐다 그러면서 쯧쯧쯧 하면서 하는 소리, 장애인들은 성질이 고약하고 다루기가 힘들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개발해놓은 게 있어요. 웃자.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놀릴 때 이 지팡이를 갖고 뒤통수를 쳐보고 싶은 그런 막 분노가 끌어오르는데, 야, 너 수업 잘 들었냐? 한번 웃어줄 때. 저를 놀리던 친구들이 저를 이해해주는 친구들로 변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인데. 예,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하고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누가 무시한다. 근데 보통 내가 이렇게 봐서 내 권위에 눌리는 사람한테는 예, 알았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가요. 접는데. 예, 그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한테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아까 그 독일의 경찰관 아저씨. 예. 뭐 경찰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면 주유소 직원들 뭐 옛날에 동네 이제 주차하다가도 뭐 이렇게 하고 이 땅이 네 땅이냐 예. 이렇게 늘 싸우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이 분노가 올라. 맞아요. 그러니까 주차나 이런 문제로 예. 싸울 때 예상 외로 크게 화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저러시지? 그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접하냐 그 말이에요. 김 선생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겉으로는 참 강해 보이고 정말 자존감도 높아 보이지만 예, 그 속에는 정말 컴플렉스도 있고 맞습니다. 상처가 많은 정말 힘들었겠다. 예. 투쟁의 역사 같아. 살아온 역사가. 아니 실제로 지리산 종주도 하시고 설악산 등반도 그래요? 하셨대요. 예. 아니 그걸 오르셨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어찌 보면은 내가 괜찮아. 그렇죠. 이걸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일종의 저는- 투쟁의 역사였던 예. 것 같거든요. 그 속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셨어요? 예.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약대 합격하고도 신체검사에서 떨어졌고. 약학대. 옛날에는 신체검사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원래는 그러면 이제 약대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예, 저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장애인으로 탁 이렇게 감추고, 이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한의사는 안 된대요. 그 약대는 어떠냐고 그러니까, 뭐 시험만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대학교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신체검사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해 재수하면서, 그럼 뭐 서울에 약대가 한두 개냐. 내가 또 와서 다른 데 가지.
그런데 그 다음에 서울에 약대가 있는 학교 다 찾아가면서 그 시험은 잘 볼 테니까 신체 검사에서만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사정하고 다녔는데 어느 대학교도 저에게 시험 볼 자격을 주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약대생이 드는 것도 포기하고 그럼 이제 대학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학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을 때 야, 그러면 당시에 우주의 신비가 아주 관심이 많았었던 때라 그럼 천문학을 하자 하고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가 저희가 좀 우리 남편이 뭐 당신 못 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되는데 안 하면 무시해 이러고서 혈기가 네. 나는 거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네, 하죠. 예. 지금이야 사실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입시에서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럼요. 일이지만 예. 옛날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연세대학교 들어갈 때도요. 저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갈 뻔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그 천문기상학과 교수님이 장애인이라고 공부할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주장해 주셔서 저는 간신히 부적격 하다가 천문기상학과 합격이 아유 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산 다 돌아다녔습니다. 일부러 예, 지리산 종주도 해보고요. 설악산 대청봉도 오르면서 저 고등학교 때 저를 같이 인도해 주셨던 김일환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를 등산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면 이제 지팡이 짚고 가면 요즘도 산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속으로 여러분들은 두 발로 가지만 나는 네 발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속으로 외치면서 아까 투쟁의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예. 거예요. 사실은 그 좌절에 대한 분노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도 되었어요. 예, 예.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네. 아유.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힘도 되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니까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그 시구가 번뜩 생각이 나네요. 근데 교수님이 이러셨던 동안 또 부인은 어떠셨을지 부인의 그럼요. 속마음 보겠습니다. 자, 위기의 부부 부인의 속마음입니다.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네. 네, 제가 굉장히 그렇게 강하죠. 그러니까 저 또한 남편한테 잘 참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가 또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막 땡깡 부리면은 제가 잘 참고 있다가 뗐을 때도. 나중에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는 다 참고 있다는 건 스프링처럼 눌렀다가 한꺼번에 폭파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내 내면은 나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집구석에서 다 나 빼놓고는 다 비정상인 것 같은 거예요. 나나 되니까 진짜. 맞아요. 나 같은 이가 여기서 살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랬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죄송한 표현이죠. 네. 교만함이 엄청 조금 교만하죠. 네, 크고 네.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그렇죠. 마음. 맞아요. 예. 네. 그게 전달이 됐겠죠? 교수님한테도? 부인이 사실은 듣고 그런 싶은 생각. 것만 들으신다. 아니 우리 남편은 전달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워낙 무서워서 남편한테는 별로 전혀. 말을 못 해요. 아. 예.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어디서 배운 거는 잘 써먹어요. 뭐 남편은 스킨십을 해야 되는 여자들은 그걸 좋아한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뒤에 와서 여보 다가와요. 사랑해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 설거지를 그냥 꽉 부서뜨리고 싶어요. 사랑한단 말 100번 1000번 하지 말고 설거지 한 번 좀 해줘봐. 아우 맞아. 아우 맞아요. 이 말을 막 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밤새도록 새벽 4 시까지. 시달리니까 새벽 4시. 아니 근데 그건 교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까지 잘 못하거든요. 안아줄 수는 있지만은 여보세요. 설거지 한다니 사랑의 백호 그죠? 최민아 씨 그죠? 여자들은. 그럼요 해야 네. 됩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왜 원효 씨는 이러세요? 해요? 김원효 씨는 해요? 안 하면은 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교육의 힘이 중요하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교육이라고 표현하면 웃기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게 하고 나도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예. 너무 잘 도와주죠. 지금 설거지요?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있으실 때 여보 내가 뭐 할 거 없어? 여보 내가 도와줄게. 지금은 뭐 너무나 옛날에는 제가 왜 몰랐냐면 저는 결혼하면서
한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매하고도 결혼을 못 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장애인하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도 지장이 있고 자녀들도 불구가 될 수 있다고 그 집 부모들이 반대해서 이 자매가 아니라 다른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선택을 받은 순간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 그거였는데 저에게 있어서 행복한 가정은 뭐냐면 저는 제가 교수로서 충북대학교 교수로서 강의 잘하고 연구 잘하면 내가 학교에서 잘 나가면 우리 가정은 당연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학교 생활 잘했습니다. 잘하고 12년 동안 잘했어요. 네, 예. 잘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예.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교수님, 박사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늘 자기식대로, 특히 우리 영기 씨도 그렇고 미라 씨도 그런데요. 내가 볼 때는 남편이 그렇게 강하게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내의 책임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전달이 안 됐다 그러지만 인간은 입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느낌으로 남편이 압니다.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일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당시 또 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셨어요. 네,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랐죠. 제 원래 생긴 대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가 제가 음악회 끝나고 저녁 때 막 그 립세션까지 하고 오면 굉장히 늦어요.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가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예. 11시가 넘었는데 그러면 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 왜 안 자? 너 내일 일어나라고 할 때 못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옆에서 어머니가 한 수 더 드세요. 얘가 오늘 낮에 이랬고 막 그러면은 너 오늘도 또 할머니 힘들게 했어? 그러면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잖아요. 너 뭘 잘했다고 울어? 너 여태까지 자지도 않고. 엄마 무서워요. 이러고서는 이제 제가 그럼 빨리 자자 이러고서 제가 이제 재워요. 그럼 뭐 훌쩍훌쩍 우느라고 막 못 자는 거 우느라고 막 1시간이 넘게 걸리면은 내가 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변화되어지고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똑같이 안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처럼 감정은 내가 힘들으니까 막 너 왜 안 자고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제 바뀌어지냐면은 어머 우리 딸 안 자고 있었네.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오면서 어머 우리 딸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안 잤으면 좋겠는데 자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어머 우리 딸 안 자줘서 너무 고맙다. 아싸 막 이러면서 이 아이랑 막 빙글빙글 한 번 돌고 우리 딸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리고 제가 안아주면서 조금 뭐 5분 정도 얘기하다가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딸 자야 되겠다. 이러면은요. 정말 1, 2분도 안 돼서 코를 드르렁 그렇죠. 골고 자는 행복하죠, 거예요. 아이가.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예전에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얼마나 사랑이라는 걸 눈꽃만큼도 주지 못하는 엄마였는지 제가 계속 알아가고 아유, 알아가게 셋째 되죠. 우리 여림 씨가 계속 울고 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우리 나요? 어린이한테 제일 많이 그랬죠. 무슨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근데 지금은 진짜 행복한데 그땐 그랬구나.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었죠. 울었구나. 맞아요. 생각이 많이 지금 갑자기 나가지고. 네. 엄마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셨는지 우리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이혼 위기를 극복한 두 분입니다. 엄마 아빠는 공사 중이다. 결혼 12년 차에 12년 되던 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마음속에서 이제 뭐가... 저희 남편이
혈기가 나는 사람들은 보면은 말할 때 정말 빗대가 오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뼈가 녹아내려가는 그런 이제 상처를 계속 받는데 정말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혀가 바로 우리 남편의 혀여서 제가 우리 남편의 혀를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고통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 남편 언제 바뀌나. 그날도 제가 이제 남편하고 조그만한 것으로 다투는데 우리 남편이 또 혈기가 나서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받아서 제가 이제 막 너무나 통곡을 하고 울면서 우리 남편이 언제 바뀌나, 우리 남편이 언제 바뀌나 통곡하고 있을 때 제 안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미라야, 그렇지. 쟤 힘들지? 저의 입이 힘들지? 그래. 나도 그 혀가 정말 힘들다. 그런데 미라야, 너 그거 아니? 남편의 그 혀가 바로 너의 혀와 똑같다는 거 아니?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어떻게 우리 남편의 혀를 얼마나 미워하는데 그 혀가 나의 혀랑 똑같다고 하는 그게 왜 그럴까라고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제 자녀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그때부터 막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그 혀 때문에 제가 받은 그 상처가 말할 수 없었는데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나보다 더 놀랍게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시간에 막 보여지면서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이 통곡하고 울게 되었죠. 그 엄마는 그러셨고 아빠는요? 네, 아빠. 예, 이제 저는 제 아내가 그러면서 저한테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또 혈기를 내면 그때는 12년 정도 두면 이제 제 아내가 딱 입을 닫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인이에요. 그럼 여보 당신 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해줬으면 안 좋겠어. 이제 그러면서 뭐 화를 내는 목소리를 톤을 높여서 얘기하는 제 아내가 아니니까 자고 조근조근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항상 찔리는 모습으로 들렸는데 오히려.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아내가 찔러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여보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아까 화냈는데 그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더라고. 내가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니까, 지금은 한번 찔러야 되는데 안 되네? 뭐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도 뒤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제가 혈기 내는 것이 당연히 그때까지는 제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나도 한번 그러면 그 혀가 어떻게 될까? 나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었는데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아내에게 12년 동안 그렇게 독약을 먹였는가.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이게 내 탓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변화의 계기가 생기는 거죠. 예. 우리는 특히 잘난 사람들일수록 상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내는 보니까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잘난 아내가 내가 이 남편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고 남편은 또 이 잘난 아내가 떠나는 데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고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바뀌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예. 사실은 결정은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애들 탓을 해요. 예. 애들에서 남편 모습이 보이거든요. 예. 이게 또 감정이 기억하게 되고 또 아이들 때문에 내 인생이 또 붙들려 있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서로 이게 내 탓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그래서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셨다면서요. 예. 잠깐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편지 쓰신 적 있으세요? 네. 편지요? 남편께서. 네. 예, 자주 씁니다. 네, 저희 남편은 제 생일 때나 또 기념일이라든지 늘 편지 자주 써요. 정말요? 정말 사랑 고백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달라진 남편이- 이후에. 그렇죠. 예. 네. 아니 사실은 그 전에도 사랑했다니까요, 엄청. 근데 자기 식대로 사랑한 거죠. 내가 그렇죠. 원하는 식대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예, 너무 예. 사랑한 거죠. 너무.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내 딸이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아빠를 바라보네요. 사랑하는 나의 여보, 나의 고집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당신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싶군요. 신혼 시절을 돌이켜보니 나와 어렵게 결혼해준 당신에게 나는 마음과 입으로만 사랑을 하였지 정작 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늘 소리 지르며 무안을 주었지요. 6 자녀들 키우느라 힘든 당신이 주말이면 영화 구경 가자는 것도 아니고 주말음 영화 한번 보고 싶다는 걸 부부는 같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빨리 텔레비전 끄라고 화를 내며 못 보게 하였지요. 지금 생각하면 같은 시간에 잠자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넷째 낳을 때 한 번만 친정에 가서 낳게 해달라고 2달을 나에게 빌었어도 난 어찌 그렇게 반대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였네요. 싸울 때도 밤새도록 당신이 내게 굴복하여 내 직성이 풀릴 때까지 밤새도록 고문하였던 나. 그 모든 것이 어릴 적 장애인으로 사랑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고 무시당할까봐 눈치 보며 살았던 내 상처와 불안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대학 교수로서 무늬만 행복한 사람이 되어 가족들에게 사랑은 주지 못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상처를 회복한 모습으로 어디든 당신과 함께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들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인 거 알지요? 지금도 가끔 화를 내는 남편이지만 이제 마누라 말 잘 들어서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다고 외치는 아내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내가 내 잘못을 돌이켜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준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아유, 아내도 울고 또 자녀들도 따님들도 같이. 근데 저기 우리 5째 우림이 엄마랑 같이 노래를 준비했다면서요? 노래 해줄 수 있어요? 네. 엄마는 예. 지금 한참 울고 계시는데 예. 열심히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네.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예. 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5째, 6째 딸과 함께 노래 부르십니다. 엄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엄마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희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준 재앙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늘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늘 사랑받고 있지요. 지금도 늘 사랑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예.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와서 해주신 이 가족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뵙기 좋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가운데 5분 추첨했습니다. 이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수 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사임당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 출판사 푸르넥 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해피 700 평창 농축산물에서 백화점 상품권, 마산 명산 몽고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신가족 탐구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은 전국 이야기 대회 내 말 좀 들어봐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오신 기념으로 가족 사진 찍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